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2장 자료형 및 연산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자료형인 int, float, string,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 말고 지능형 자료형인 list, set, tuple, 사전 같은 지능형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자료형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지능적인 자료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입니다. C나 C++나 자바나 기본적으로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묶음을 인덱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배열은 C나 C++에서 제공하는 배열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요. 즉 크기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중간에 삽입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C++의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 컨테이너로서 벡터라는 것이 존재하죠. 벡터는 지능적인 배열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변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고요. 검색도 가능하고 다양한 멤버 함수도 제공을 하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자바에도 있습니다. 자바의 콜렉션 벡터. 마찬가지로 파이썬에도 이와 유사한 지능적인 자료 구조인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는 벡터나 이 C++이나 자바에서 제공하는 벡터하고 달리 데이터 타입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묶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묶음을 처리할 때 이렇게 꺽쇠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순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서가 존재한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이용해서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써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는 이렇게 꺽쇠로 나타낸다. 이렇게 리스트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리스트 자료 구조는 이렇게 인덱스 연산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들은 전부 다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다 클래스의 객체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이니까 점을 찍으면 다양한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멤버 함수는 점을 찍으면 이 아이들에서는 다양한 멤버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append는 뒤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뒤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멤버 함수로서 insert는 인덱스를 지정하고 그 인덱스 자리에 원소를 추가한다. 즉 1번 인덱스 자리에는 원래 그린이 있었는데 블랙을 추가하면 이와 같이 그 사이에 값이 추가가 됩니다. extend는 원래 있던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로 합치는 병합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할 수 있다. extend.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반드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연산자를 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extend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데요. 만약에 리스트를 플러스하지 않고 문자열을 플러스했다. 그러면은 각각의 문자열의 원소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연산자는 인덱스 멤버 함수는 원소를 찾아주는데요. 그 원소가 처음 나오는 값을 인덱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red라는 원소는 0번 인덱스에도 있고요. 0, 1, 2, 3, 4, 5, 6, 7, 7번 인덱스에도 있는데 처음 나오는 인덱스를 찾아줍니다. 인덱스의 인자를 인덱스 멤버 함수의 인자를 만약에 뒤에다가 검색의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1번 인덱스부터 검색해라. 그러면 0번은 건너뛰고 1번부터 검색을 해서 처음 나오는 인덱스인 7번을 검색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자를 두 개를 뒤에 1과 5, 즉 시작과 끝을 지정해 주게 되면 1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위치에 red를 찾아라. 그런데 없으면 이렇게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검색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예 그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또 유용한 멤버 함수를 보면 이번에는 count, red라는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이것은 에러가 날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값이 없는 것, 오렌지를 찾아라. 그러면 개수가 못 찾으니까 0을 반환하겠죠. 팝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뒤에서 값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팝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고 추출하게 됩니다. 팝이라는 멤버 함수에 인덱스를 지정하게 되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1번 인덱스, 즉 블랙이 제거됐겠죠? 블랙. 인덱스를 넣지 않고 원소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 원소를 찾아서 제거하게 됩니다. 골프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없는 값을 제거하라고 remove 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렌지는 리스트 안에 없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리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능적인 자료 구조형이고요. 가변적으로 데이터가 값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고요.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멤버 함수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멤버 함수로서 sort를 하게 되면 사전적으로 정렬도 해줍니다. 알파벳 순서로 정렬을 해주고요.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reverse 하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정렬을 할 때
내가 마음대로 정렬의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렬의 기준을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정렬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시작하면 함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mysort. 이렇게 콜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코드 블럭이 시작한다. 코드 블럭을 시작하면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return이라는 함수는 x라는 인자를 받아서 x의 -1 인덱스 값을 반환한다. 즉 x는 어떤 타입인지 모르는데 인덱스 연산자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인덱스 연산자가 허용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x는 문자열이나 혹은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는 파이썬은 타입 체킹을 하지 않고 실행 도중에 동적인 타입 체킹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자를 mysort의 값을 넣어줘야지만 인덱스 연산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덱스에 -1번째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칼라스라는 리스트에 그냥 소트를 하지 않고 키값을 mysort, 즉 정렬의 기준을 내가 정한 이 mysort라는 함수로 사용해라 하면 이제는 이 칼라스 안에 들어있는 문자일들을 정렬할 때 이 앞에 있는 첫 글자부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렬을 보면 red, white, blue, green, R, gray가 정렬이 됐는데 그 이유는 red의 D, white의 E, blue의 E, green의 N, R, gray의 Y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렬을 할 때 키값을 주고요. 내가 제공한 mysort라는 내가 선언한 mysort라는 멤버 함수를 mysort라는 함수를 키값으로 사용하고요. 리버스를 true로 나타내면 이번에는 정렬을 하긴 하는데 반대로 정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는 다양한 멤버 함수를 제공합니다. 제가 리스트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했었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인티저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티저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어펜드를 하게 되면 보면 클래스나 리스트는 원소가 문자열이 있을 수 있고요. 인티저가 있을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또 원소가 리스트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소를 원소로 가질 수 리스트를 다양한 원소를 타입을 원소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구조인 집합, 세트. 이 집합 세트는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제부터 이 자료 구조는 세트, 즉 집합이다. 자, 집합은 또 다양한 멤버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니온 A하고 B를 합집합해라. 1, 2, 3이라는 집합과 3, 4, 5를 가지는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1, 2, 3, 4, 5를 제공하는데 A라는 집합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A하고 B를 유니온한 값을 반환만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섹트 점을 찍으면 제공하는 멤버 함수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인터섹션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교집합이 되겠죠. A 빼기 B 하면 차집합. 유니온 말고 이렇게 버티컬 바를 하게 되면 합집합. AND를 하면 교집합.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유사한데 값을 묶어서 쓰고요. 읽기 전용으로 하고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는요. 컴마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중할당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A하고 B라는 변수가 1과 2가 동시에 다중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보면 1과 2를 가질 수 있고요. 가로로 묶게 되면 튜플이 됩니다. 자, 튜플을 이용해서 A, B를 B, A 하면 파이썬에서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A하고 B의 값을 수합하라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3에서 4에서 4하고 3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나 C++ 자바에서는 변수의 값을 수합하려면 템프 변수를 이용해서 대피시킨 다음에 값을 수합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A, B는 B, A 하면 A하고 B의 값을 수합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컴마로 하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튜플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함수의 반환 타입을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묶음으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C나 C++에서는 묶음으로 반환을 하고 싶으면 뭐 스트럭트나 클래스 같은 객체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파이썬에서는 return A, B 하면 A하고 B를 튜플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리스트하고 셋과 튜플은 서로 생성자가 있어서 생성자를 통해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가로로 묶은 1, 2, 3 튜플을 셋, 즉 셋이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집합으로 셋으로 바꿔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B는 집합 A를 리스트로 바꿔라. 그러면 B는 집합으로 리스트로 바뀌었고요. 다시 집합 B를 리스트 B를 튜플로 바꿔라. 튜플로 바뀌게 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튜플 C를 집합으로 바꿔라. 이렇게 다시 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스트나 셋이나 튜플 뒤에 나오는 딕셔너리, 이러한 지능적인 자료 구조들은 모두 다 in이라는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in이라는 연산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A라는 셋이 있을 때 1이 A에 들어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들어있으니까 true. 만약에 4가 A에 있느냐? 없으니까 false. true와 false. 이번에는 A를 리스트로 만들고 2가 B 안에 들어있느냐? 이번에는 B를 튜플로 만들고 3이 C 안에 들어있느냐? 튜플에서도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셋, 튜플은 모두 in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적인 자료 구조인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마찬가지로 C++이나 자바에서도 제공하는 자료 구조이죠.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를 쌍으로 갖는 자료 구조입니다. 키하고 밸류를 쌍으로 갖는다. 영어 사전을 생각하면 키는 영어 단어가 되겠고요. 밸류는 그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한글 뜻이 되겠습니다. 키하고 밸류가 쌍으로 하나의 원소를 갖는 자료 구조이고요. 중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생성자, 딕트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사전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 1, B = 3, C = 5 하면 A라는 키값의 밸류는 1, B라는 키값의 밸류는 3, C라는 키값의 밸류는 5, 이렇게 원소를 3개 만들 수 있는데요. A라는 키값의 밸류는 1, B라는 키값의 밸류는 3, C라는 키값의 밸류는 5. 이 딕셔너리는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하고 B하고 C가 변수가 아니고 다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키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어떠한 순서로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덱스 연산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0, 1, 2, 3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인덱스는 사용할 수 없고요. 생성자가 아니라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red, 애플이라는 키값의 value는 red, 바나나라는 키값의 value는 yellow. 이렇게 하면 컬러는 애플 red, 바나나 yellow라는 키밸류 쌍을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컬러는 딕셔너리가 되겠고요. 인덱스 연산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0이라는 인덱스는 얻어낼 수 없고요. 다만 키값을 주면요. 인덱스 연산에 키값을 주면 밸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밸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못 썼죠? 바나나 키값을 주면 밸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컬러에다가
새로운 키밸류 쌍을 넣고 싶으면 칼라는 딕셔너리인데 있는 키값을 인덱스 연산을 하면 읽어내는 것이고요. 없는 키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체리는 뭐 레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키값 체리와 밸류 쌍을 이 딕셔너리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체리는 레드라는 키밸류 쌍이 원소로 들어있습니다. 키밸류 쌍이 원소로 들어있다. 자, 원래 애플이라는 키값은 레드였는데요. 값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파란색 사과, 녹색 사과, 그린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삽입이 아니라 키값 애플의 밸류를 그린으로 변경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애플의 키값의 밸류는 그린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키하고 밸류를 쌍으로 갖는 자료 구조는 실세계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나 C++에서나 이 컨테이너와 컬렉션에서 지능적인 자료 구조 맵으로 이 사전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애플에서 사용하는 iOS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스위프트 언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딕셔너리 자료 구조는 굉장히 실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입니다. 특이한 것은 애플에서는 이렇게 리스트, 셋, 튜플, 딕셔너리가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입니다. 특별히 어떤 라이브러리 임포트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타입이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포문을 배울 텐데요. 포문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라라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아이템즈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원소들을 전부 다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C라는 값으로 하나씩 다 가져와서 포문을 돌려라. 그래서 C를 출력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키밸류 쌍을 모두 다 출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딕셔너리의 멤버 함수 중에서 아이템즈는 키밸류 쌍을 튜플로 묶어서 반환을 해주는 멤버 함수가 되겠습니다. 튜플로 묶어서 반환하는 멤버 함수에다가 하나의 변수인 C로 받으면 튜플로 받는 것이고요. 두 개의 변수인 K하고 V로 받으면 그 튜플 안에 들어있는 내부 원소를 또 K하고 V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K하고 V를 각각 출력을 하게 되니까 튜플이 아니라 각각의 키밸류를 따로따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키스라는 멤버 함수는 키값만 반환해주는 멤버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키값만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values라는 멤버 함수는 value만 반환을 해줍니다. values 하고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하고요. 하면 이번엔 value만 반환해주게 됩니다. 사전 안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0, 1, 2, 3 인덱스 연산은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값을 사전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라는 그 내장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첼이라는 키밸류 쌍을 하나를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클리어를 하게 되면 클리어라는 멤버 함수는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모두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리스트나 셋이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나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age라는 키값은 40, job이라는 키값은 list 밸류가, name이라는 키값은 또 다른 딕셔너리. 존은 2명, 김은 2명, 존은 1명. 이런 식으로 사전의 원소가 키밸류 쌍이 다양하게 자료형을 섞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정수, 튜플, 사전 이렇게 리스트의 원소를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인 불 자료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Write라는 변수가 false다. 그러면 isWrite는 불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불 자료형은 true하고 false만 값을 갖게 됩니다. 비교 연산자를 수행하게 되면 true,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1이 2보다 작으냐? true. 1과 2가 같지 않느냐? true. 1과 2가 같으냐? false. true와 false와 end 연산을 하면 false고, true와 false를 우화하면 true죠. 버티컬 바로 나타낼 수 있고요. not 하게 되면 반대, false가 되는 거죠. 자, 불이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0은 false고요. 비어있는 문자열도 false입니다. 나머지는 none도 false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true입니다. 0은 false이고요. 1은 true. -1도 true. 비어있지 않는 문자열은 true. none은 false. 비어있는 문자열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능적인 자료 구조인 리스트하고 셋, 튜플, 사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불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파이썬의 얕은 복사하고 깊은 복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